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은 오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여러분, 초복 더위 날릴 삼계탕 한 그릇 드셨을까요? 그런데 이 삼계탕 한 그릇조차 계좌 수익률을 보고 있자니 사 먹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 주식 라방과 함께라면 이 수익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빨간불 들어온 채 마감하긴 했지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둘 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권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시장 주도주도 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주식 라방과 함께 모두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장에서는요, 저희 주식 라방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하루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무엇이 주요했는지 키워드 살펴보고 또 내일을 대비할 내일장 키워드도 알아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장 하이라이트 테마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는데요. 종목 대결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식 라방과 함께 모든 종목들 다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근데 원탑 종목과 자세한 전략은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대표님께서 원탑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21선 매매법, 61선 매매법 강의 자료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QR코드 스캔하셔서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루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을까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제 이름이 하루인데 네. 시장이 또 녹록치가 않아서 그렇게 썩 기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시장 한 줄 평 아직 멀었나?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멀었나? 이렇게 아직 멀었냐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루 대표님의 수익률을 보니까 수익률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이번에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죠. 한중 CNS, NCS, 한중 NCS 수익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매수하셔놓고 왜 이름을 헷갈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좀 마음속에 품고 싶었나 봐요, 이 종목을. 네, 맞습니다. 한번 이 수익률 리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 원탑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 한중 NCS라는 종목인데 이제 매수는 월요일 다음 날 이제 화요일에 진행을 했고 1차 목표가 51,9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5,000원을 이제 제가 함께하는 방 이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같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최고가는 61,000원까지 찍고 지금 현재는 다시금 매수가 근처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그 매수하고 이틀, 이 거래일 만에 6.5%, 그다음에 그날 이제 상한가 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13% 그리고 25% 최고가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ESS 그리고 테슬라 관련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ESS 쪽이 그 테슬라가 이전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최근 움직임을 보면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ESS 쪽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ESS 섹터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중에서도 아직 못 간 종목인 한중 NCS를 제가 원탑 종목으로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매수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종목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 게시판 참여해 놓으시면 제가 또 간략하게 전략이라든지 매도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한주 NCS 무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5%대 나왔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저장을 해서 살며시 담아봤는데 아주 기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나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전략 그리고 종목 무엇인지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
하루 대표님께서 준비한 혜택도 있는데요. 21선 매매, 61선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도 받아가셔서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 이런 매매 기법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가셔야 되냐면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이 모든 것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쉽게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링크도 받아가시고 또 매매 기법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 혜택 자료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장 핫했던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대표님, 오늘장 핫했던 이슈 무엇이 있었나요? 자, 오늘장 키워드를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걸 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왠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장은 트럼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장 키워드는 트럼프 관련주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 줄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국내 증시에는 기회로 작용을 하나라는 질문, 제가 이제 질문 마크를 하나 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장, 그러니까 돈이 없는 시장, 매수세가 마른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 섹터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산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슈가 나온 건 어제죠. 어제 저는 이제 굉장히 휴일을 잘 즐기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가지고 아주.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이제 연설 중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제대로 좀 발현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공화당 표층이 이제 결속이 되고 결집이 되는 거기다가 이제 또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뭐 그 동정 여론까지 그렇죠. 사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전에는 60%를 조금 넘었었는데 이제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사진을 보시면요, 손도 이 총을 맞았는데도 번쩍 들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퍼포먼스, 쇼맨십이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11월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여줬지만 사실 이전에도 지지율이 60% 이상이었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 지금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시장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지만 이게 유지력이 강하게 또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오늘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눠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대통령을 재임을 할 당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에 이제 방위비 중액을, 그러니까 방위비를 더 늘리기를 요청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유럽 내 방위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업체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방산 섹터들이 조금 움직여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러시아와의 조기 전쟁 마무리가 좀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정말 오랜만에 이거 정말 재건 관련주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자보다 더 우호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을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근 또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가 이제 나는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정책 관련 이슈를 받아서 비트코인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관점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 3가지 테마로 좀 봤는데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징주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방산 관련주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고가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주가를 회복을 하고 다시 신고가 확률에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 섹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우크라이나 관련 섹터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뭐 방산주는 실제로 어떤 숫자가 나오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실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 그리고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실체가 있는 섹터로 봐도 되지만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사실 조금 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아직 실체가 없고 어떤 뭐 숫자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는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하반기 쭉 끌고 가보셔도 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섹터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관련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로 이번에 트럼프 피격 사건 뽑아주셨는데요. 네,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어제였죠. 현지 시간으로는 13일이었는데 이때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던 중에 귀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뽑아주신 게 방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었는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대규모로 모멘텀이 있고 중장기로 보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번 저희 오늘장 키워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또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주 2개 더 한번 지금 차트로 안 보여주신 2 종목 있는데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방산주로 LIG 넥스원을 먼저 관련주로 좀 살펴봐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SY를 또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SY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가로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을 만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 박스권 매물들을 조금 돌파 시도하려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그 테마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되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좀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분을 우리가 캐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설명드릴 내용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우리기술 투자 대장주죠. 거의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STO 관련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기술 투자인데 이전에 이제 또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이제 긴 시간 또 횡보를 했거든요. 긴 시간 횡보 후에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동반된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와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전고점 이런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조금 마음에는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SY라든지 우리기술 투자, 트럼프 관련 모멘텀으로 또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공략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그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제가 같이 공략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매수가, 매도가, 전략들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로 관련 테마 2가지 더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SY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박스권에 있어서 다소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실적이 나와주고 그러면 좀 더 나올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근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 뽑아주셨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좀 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가 관심을 받았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기술투자 갭상승 출발 후 이번에 슈팅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체크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또 이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 SY와 우리기술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한 뭔가 매매 전략 잘 못 세우시는 분들 지금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또 관련 자료 또 모든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루 대표님이 준비한 또 혜택들도 있습니다. 21선 매매, 61선 매매 어떻게 하면 관심 종목을 담을 수 있는지 이 매매 기법까지 주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장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을 대비할 키워드는 하루 대표님 무엇을 뽑아오셨을까요? 일단은 뭔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키워드는 원전 관련 섹터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가 그렇죠. 발표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는 섹터, 원전 섹터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장 키워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강세인데 거기다 체코 수주 이슈까지 있는 원전 섹터 함께 보자. 이렇게 제가 한 줄 평을 써왔습니다. 키워드 대략적인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에 있는 SMR 관련 원전 관련 가장 큰 또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요일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17%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로도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이 섹터 전반적인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을 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의 대안책이 되는 게 바로 이 SMR,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로들은 굉장히 설립하는데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있는 반면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에 반해서 장점이 더 많은 그런 기술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제 미국의 대장주들이 시간 외에 또 급등을 한 이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체코 원전과 관련된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수주전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세론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론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이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이제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고 저는 이 수주가 사실 대왕고래보다도 더 대단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대박이다. 이제 수주에 성공을 하면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가장 큰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주죠.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어요.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 사실 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두산 밥캣이 네. 이제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좀 뺏긴 거예요. 이제 지분을 뺏겨서 이제 다른 쪽으로 섹터가 옮겨간 건데 사실 이게 기업 분할 이슈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의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전반적인 산업의 그 전문 기업으로서의 이제 발돋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기업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도 딱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밑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달렸어요. 파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밑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체코 원전 이슈가 뭐 세론이 돼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 원전 관련 모멘텀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우리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따라서 이제 수급이 받쳐주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이번 주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로 원전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정말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이번에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훈풍이 나타나면서 원전 관련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수요일에 체코 원전 협상 우선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될 거라고 뭔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기대감에 떠오르는 게 다소 실망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장 가장 핫한 키워드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두산에너빌리티 뽑아주셨는데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업 분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분할 이슈가 우리에게는 좀 조정받았을 때 다시 사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 하루 대표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좀 더 살펴볼 좀 이슈들 그리고 또 종목들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이 방송 시간에서 다 해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에 또 무료 방송 라이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밤 11시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관심주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공개될 원탑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 맞춰서 11시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이제 자세한 공략법 제공해드리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내일장 키워드 원전 관련주 뽑아주셨고요. 이 원전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시간 외 급등을 했었다. 이런 부분에서도 주목을 할 만하고 앞으로 또 이제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또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모두 이 전략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 저희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21선, 61선 저희 핵심 포인트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잠시 후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원탑 종목과 또 앞으로 있을 오늘장 하이라이트 저희 종목 대결에 있는 또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혜택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모두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 대결을 통해서 저희 최종 한 종목은 저희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 모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루 대표님과 이것 또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대표님, 네. 오늘 준비하신 오늘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장 하이라이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련 섹터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방산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 이슈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7월 달이에요. 8, 9, 10, 11,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이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시장에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서부터 아마 이제 방산 관련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토론이 있었던 맞습니다. 첫 TV 토론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지금은 조정을 받지만 추가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관련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산 섹터들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섹터들이 또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산 안에서도 사실 여러 종류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실질적인 뭐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토 관련해서 반사이익의 기대감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섹터 보자 해서 제가 4종목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오늘장 하이라이트 바로 트럼프 수혜주로 방산주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당선이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이 트럼프 수혜주로 방산주를 좀 더 주목해서 볼만하다라는 말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해주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대서양 조약기구였던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방위주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저희 K방산주가 또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4종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하루 대표님이 좀 더 이렇게 선별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4종목을 꼽아왔는데 풍산과 i3 시스템, 그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LIG 넥스원 이렇게 4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2종목은 오늘 또 많이 오른 종목이고 사실 조금 덜 오른 종목을 보고 싶어서 오늘 덜 오른 2종목 풍산과 i3 시스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 종목 뽑아주셨습니다. 4종목으로 재료 포착주 풍선과 그리고 차트 1등 포착주 i3 시스템 그리고 상승률 상위 코츠 테크놀로지 거래량 상위로 LIG 넥스원 뽑아주셨는데요. 일단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2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일단 재료 포착주와 차트 1등 포착주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재료 포착주 풍산과 또 차트 1등 포착주 i3 시스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오늘만 해도 15%의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종목 뽑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덜 오른 종목이 먹을 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먹을 폭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네, 아마 지금 방산 섹터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종목들이 움직여 줄 건데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예를 들면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처럼 많이 오른 종목들과 좀 비슷하게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주면 이제 순서를 기다리던 종목들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관점에서 2 종목을 뽑았습니다. 이제 풍산과 i3 시스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럼 덜 올랐기 때문에 이 2 종목 풍산과 i3 시스템 뽑아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재료 포착주인 풍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풍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올해 초 1, 2분기에 여러분들이 구리 관련주로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풍산이 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구리 관련 테마로 움직여주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풍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비철금속을 소재로 해서 신동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 뭐 쉽게 말해서 구리 재련을 하고 또 방산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방산 관련주로 제가 풍산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방산 이외에도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리 가격이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아서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구리 선물 가격이 다시금 또 상승을 하면서 이 풍산과 같은 구리 관련주들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탄약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약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탄약을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풍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 키높이
키 높이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전에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한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구리 관련주 풍산 하면 딱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5월 달 들어서 그리고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어떤 구간에 와 있냐면 다시금 이런 이제 그 저점을 만들고 바닥 구간에서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고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방산 관련 주들 중에 풍산이 이제 탄약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구리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재료는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매수 적기이고 매도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풍산 살펴주셨습니다. 이 풍산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 구리 관련주로 좀 더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구리 관련주로 신고가 행진 5월까지 달렸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서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방산 관련주 탄약 정말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방산 테마에 이런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어요. 이어서 차트 1등 포착주죠. i3 시스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꼽아본 종목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레이더 영상 센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이고 여기서 만드는 이 그 센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이제 엑스레이더 대역에서 적외선 대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역까지 이제 정자기파 에너지 정보를 영상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 이 기업에서 만드는 영상 관련 시스템을 어디로 판매를 하고 있느냐. 국방용 그리고 의료용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우주항공용으로 개발하고 또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군수용 적외선 연산 센서 양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렇게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양산을 한다. 시장은 또 이런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 업체로서도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섹터로서도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i3 시스템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재료를 받아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i3 시스템도 지금 넓게 보면 이게 2023년 작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 흐름인데요. 멀리서 보면 사실 이제 우상향 추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금 이제 상승하고 나서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자면 지금 현재 나온 차트의 모양이 캔들의 모양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샛별형 캔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샛별형 캔들이라는 거는 이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골이 달린 이런 도지나 십자도지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이렇게 세 개가 세트거든요. 이 세 개의 세트가 이제 샛별형 캔들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리도 이전 저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차트도 가격도 이제 지금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짧은데 익절가는 뭐 이전 고점 라인까지 해서 익절가는 길고 손절가는 짧은 이런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기 어려우시다 하시면 제가 또 11시에 자세한 전략 같은 내용들 또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하이라이트 방산주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 i3 시스템 알아봤는데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상 같은 것을 저희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가시화할 수 있는 영상 센서 이런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용, 의료용, 우주용으로 개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또 군대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내 유일이란 키워드가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데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샛별형 캔들을 보이고 있다. 이 샛별형 캔들 자체가 강력한 추세 반전을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추세 반전 시그널을 보고 좀 볼만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자세한 가격 전략 또 알고 싶은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저희 하루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하루 대표님의 원픽 종목, 최종 종목이 있습니다. 하루 대표님 어떤 종목이 좀 더 마음을 사로잡는 종목이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픽한 종목은 풍산이 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이 픽한 종목 바로 풍산이었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엔 재료 포착주였는데요. 왜 이 풍산을 좀 더 뽑아주셨을까요? 일단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좋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주가 상승에 좋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왜 풍산을 골랐는지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공략 방법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뽑아주신 것 바로 재료 포착주 풍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리 관련주로 좀 더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방선 테마와 관련해서 좀 더 가지고 갈 만하다라는 말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매매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21선 매매 그리고 61선 매매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이런 종목 매매 기법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장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대결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그리고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원탑 종목과 그리고 종목 대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모두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하는 방 입장하시면 저희 원탑 종목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하루 대표님이 준비한 혜택들도 있는데요. 21선 61선 매매 기법까지 이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모든 고민들 그리고 궁금증 이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도 받고 있고 또 자료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을 때 QR코드 스캔하셔서 쉽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대표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이 키워드 먼저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이제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 섹터죠. 제약바이오를 꼽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왜 주목해야 되는지 먼저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CPI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표인데요. 물가가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3개월치 그러니까 이제 3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간다.
즉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3개월째 둔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 9월 달에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이제 힘이 실리면서 가장 크게 또 반응을 하고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지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섹터들 안에서 대형주들이 먼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분명히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이 중소형주들까지도 넘어가면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 중소형주들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뭐 1,400원을 찍고 계속해서 1,380원대, 90원대 고공행진을 하던 환율이 이제 조금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1,37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장 먼저 또 신고가 패턴 만들었던 종목 말고도 아직 못 간 티 맞추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두 번째 하이라이트로 금리 인하 수혜주죠. 제약바이오주 뽑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발표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PPI도 사실상 근원 PPI가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하루 대표님께서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또 종목 4가지 뽑아주셨는데 한번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꼽은 두 종목은 툴젠과 ABL 바이오 두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이 갖고 와주신 4종목, 원래 재료 포착주 툴젠, 그리고 차트 1등 포착주 ABL 바이오, 그리고 상승률 상위 한국 PNC, 거래량 상위 알테오젠이었는데요. 먼저 이 두 종목 뽑아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위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 포착주 툴젠이랑 차트 1등 포착주 ABL 바이오. 먼저 툴젠부터 살펴볼까요? 다음에는 좀 섞어주세요. 자리를 바꿔서 가지고 와야겠어요. 네. 너무 힌트가 바로 드러나서 좀 재미없네요. 그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툴젠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유전자 제품, 유전자 교정 가위, 크리스퍼라는 가위를 사용해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툴젠이 이제 과거 유전자 가위가 영국에서 승인이 최초로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3종의 유전자 가위를 모두 개발한 기업이 이 툴젠이 거의 유일하다, 세계 유일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크리스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전자 가위를 이제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가위를 진핵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증명한 특허를 우리 글로벌 세계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특허를 출원을 했다. 그리고 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사업화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유전자 가위 하면 이제 툴젠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이고 지금 이전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제약바이오 모멘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을 때 이제 또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돌아주면 이 툴젠과 관련된 유전자 가위 재료들 같이 함께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도 사실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런 관점에서 툴젠 먼저 첫 번째 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첫 번째 종목으로 툴젠 갖고 와 주셨습니다. 이 툴젠 지금 어떻게 보면 3종의 유전자 가위를 모두 개발한 세계 유일 기업이고요. 우리 또 유일자 또 좋아하잖아요. 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 증명한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갖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후에는 다소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흐름이 돈다면 테마 흐름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툴젠 살펴봤고요. 두 번째죠. ABL 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3자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중항체 신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ABL 바이오는 사실 업력도 꽤 오래됐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아직 신고가가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상승폭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이 나온 위치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도 굉장히 손익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또 좋은 수익률을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 두 종목 정말 둘 다 굉장히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 하루 대표님의 픽은 무엇인가요? 제 픽은 ABL 바이오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지는 않은 ABL 바이오. 이 네. ABL 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한 이 가격 전략 지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멘텀 굉장히 풍부하고요. 저점을 다지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혜택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이 갖고 오신 원탑 종목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원탑 종목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힌트는 전장용 카메라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전기차에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 카메라의 56%가 이 기업의 장비를 통해서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역시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로 발생되는 테슬라향 매출이 큰 폭으로 잡히고 있고 반면에 반테슬라향 매출도 같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용 카메라 관련해서는 대장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굉장히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상승률도 컸고 추세도 잘 받쳐가면서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조정을 또 깊게 받아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또 테슬라가 주가 흐름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좀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바닥을 다졌는데 이중 바닥을 좀 찍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려는 상황을 이제 저점이라고 하고 이중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돌려 세워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가 사실 이제 줍줍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지금 빅테크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가 또 조정이 나오면 같이 빠지는 경향으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나왔는데 하락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이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매도가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밤 11시에 있는 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 그다음에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원탑 종목, 지금 전쟁용 카메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에 가장 큰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했었던 종목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주가도 조정을 받은, 횡보를 받은 그런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장 큰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갈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테슬라형 현대모비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을 형성했을 때 죽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 찍고 다시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